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고2죠. 고1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긴 합니다. 수도권 의대 준비 방법입니다. 고1, 2 학생들이 좀 미리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고3 수시 상담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서류나 수능 준비해 온 거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연구소에서 고1, 2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 고1 때, 고2 때 이렇게 준비하면 조금 더 의대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대학별 지원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고1, 2 학생들은 어떻게 의대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지원 여부 판단 기준인데요.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1.3인데, 1.4인데 의대 지원이 가능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평균 내신 등급으로만 지원 여부, 합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학생부 평가인데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그 전에도 항상 현장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만나보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맥락이 없고 좀 과한 학생부가 좀 많아요. 맥락이 없다는 뜻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뜻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읽게 되면 맥락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과해요. 보면은 이게 학생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활동들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과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아는데 좋은 대학의 사정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좀 이런 서류는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고2, 고3 올라가서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특히 고2,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학폭이죠.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1호만 있어도 불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있는데 최근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평가 기준에서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트렌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면접에서는 진로 역량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서류 평가할 때 기본적인 방향은 학업 역량 중에서 탐구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면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굳이 준비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맞게 딱딱 심플하게 준비하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라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능 내신 학습 전략인데요. 이게 특히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내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집단이다 보니까 조금 내신이 낮게 나올 것 같으면 좀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올해도 한 2케이스 정도 만나는데 굳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사정관들이 봤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좀 필요하고요. 수능 학습법. 이게 제 큰애도 수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큰애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어요. 수시 상담할 때, 그리고 정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고1, 2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편이잖아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좀 정교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 고교 환경에 맞는 전략도 필요해요. 고1, 2 학생들은. 보통 일반고가 학생부 종합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소위 특목고, 학생부 종합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생각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표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일반고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준비해서 내신을 이렇게 또는 수행평가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각 고등학교 특성에 맞춰서 의대 지원 전략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또 오해가 많고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메디칼 쪽으로 특화된 뭔가 있으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담백하게 그리고 정도를 지켜서 학생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미리 각 대학의 선발 방식이나 포인트들을 알아두시게 되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 입시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수도권 의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 서울대입니다.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 39, 일반전형 50명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 그 다음 면접 선발합니다.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작년 이전에 입시 결과를 가지고 대략 예상해보게 되면 지규는 1.1, 일반전형은 1.2고요. 올해 입시 대비 내년 선발 방식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분위기로 입시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내신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세대도 올해 대비 내년 선발 방식 차이는 없습니다. 추천형, 교과 100이고 2수능 최저가 있고요. 활동 우수형 종합, 1단계 서류에 2단계 면접 있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추천형은 올해 처음 바뀌었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예상 등급은 대략 1.0이고요. 활동 우수는 최근 3년 동안 나온 입시 결과 보게 되면 대략 1.2 정도 됩니다. 서울대는 비슷하죠. 자원이 겹쳐서 그럴 것 같아요. 성균관대부터 좀 변화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증원의 혜택을 누린 대학이죠. 왜냐하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신설됐습니다. 인원 10명이고요. 교과 정량평가 80,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있는 과목 80, 그리고 그 외 과목들 교과 정성평가 20에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탐구 2과목이고 세계 등급합 4인데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좀 어려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빅5 의대니까 성균관대 지원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성균인재 학생부 종합 50명, 서류하고 면접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입시 전체에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논술 우수 10명, 논술 100에 수능 최저 세계합 4 있습니다. 입시 결과는 아마 여기는 1.0일 것 같아요. 1.05까지 내려올 수 있긴 한데 좋은 의대잖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약간 루즈한 편이거든요. 1.0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종합전형 성균 인재는 대략 1.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10명 신설됐고요. 연두새로 된 부분은 좀 바뀐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세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10명, 종합전형 학교장 추천 25명, 그리고 논술 19명이고요. 가톨릭대는 최근 3, 4년 동안 선발 방식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영 비율만 조금 바뀌고 있고요. 올해 대비 내년 변화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응시 과목에서 수학 확통이 추가가 됐습니다만 사실 큰 의미가 별로 없어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고려대도 조금 변한 것 같긴 하죠. 학교 추천 18명, 교과 90에 서류 10이에요. 올해는 교과 80에 서류 20이었는데 여기 좀 바뀌었고요. 응시 과목 좀 수학이 바뀌었고 탐구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겠죠. 탐구 2개는 버거우니까. 종합전형 학업우수 29명 서류 100에 수능 수학 확통 추가 탐구 1개, 수능 최저 4개합 5, 그리고 계열적합 15, 그리고 서류 100에 5배수, 서류 60에 면접 40. 반영비를 바뀌었죠. 입시 결과는 대략 1.10 정도 될 것 같고요. 학업우수는 1.25, 계열적합은 1.95인데 딱 보시면 많이 내려가죠. 계열적합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기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지 않아도 학생의 학업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런 대학의 심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 애들이 좀 유리하겠죠. 여기는 일반고는 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올해 대비 내년 변화된 포인트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올해까지는 과탐이었는데 내년에는 사탐, 과탐으로 바뀌었고 탐구 1과목입니다. 탐구 1과목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반영 비율이 80, 20에서 90, 10으로 바뀌었는데 서류 10은 뭐냐면 어떤 과목을 학생이 선택했는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다. 좀 골치 아프죠. 핵심 역량 과목은 생명과학과 화학이잖아요. 그런 과목들 이수하면 오케이. 그런데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스럽죠. 대학들이 그런 의미로 본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열적합 반영 비율이 50, 50에서 60, 40으로 바뀌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대 논술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한양대가 예전에 논술 전형이 있다가 어찌저찌한 이유로 다시 사라졌다가 한양대가
논술 전형 내년에 8명 신설했습니다. 우선 종합전형부터 볼게요. 서류형 16명, 그리고 추천형 40명, 수능 최저가 없고 있고 이건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8명,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에 수능 최저는 3개합 4예요. 근데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의미는 별로 없고요.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 구별 정도 하는 용도로 이걸 집어넣었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없겠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8명 사이에 동점자가 있을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무시하시고 논술 1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서류는 대략 1.3 정도 우리 예상할 수 있고요. 추천형은 한 1.2,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 입시 변경 포인트는 논술 전형 신설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대체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3개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특히 재학생들 기준으로는 탐구 2개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이게 좀 계속 바뀌네요. 중합형은 올해 서류 100이었는데 다시 면접을 집어넣었어요. 중앙대가 이 전형 선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둘 다 서류 100 하다가 어느 한순간엔 면접을 집어넣다가 이걸 또 이름을 바꿔서 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둘 다 면접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지 선발 방식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는 서류 평가할 때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서류 평가할 때 진로 역량을 좀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논술 18명, 1명 줄었고요. 논술 교과 출결, 수능 최저가 4개 등급 합 5.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를 하니까 사실 이 수능 최저는 4개 합 6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대비 내년의 변화는 이 전형이 올해는 이게 서류 10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탐구형 1단계 배수가 올해는 3.5배수였는데 5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중앙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의대로 많이 이탈될 것 같아서 조금 배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희대. 경희대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최저가 없는 네오 르네상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추가했다. 고교 학점제 대비 내신이 예전에 비해 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미리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리 세팅한 게 아닌가, 변별 때문에 수능 최저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교과 지역균형 15명, 학생부 70, 서류 30인데 이 서류도 어떤 과목을 이 학생이 수강했는지 그 정도 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 국수 영탐, 중 3개 합 4, 한국사 5. 최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네오르네상스 25명, 서류 100 3배수의 면접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신설돼서 제가 핑크색으로 바꿔놨습니다. 논술 15명, 논술 100, 수능 최저 동일합니다. 입시 결과는 지역균형은 1.05 정도 예상하고요. 네오 르네상스는 수능 최저 때문에 조금 입시 결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대략 한 1.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는 올해 입시 대비 내년 변화 포인트는 최저가 신설됐다. 대체로 여기까지만 봐도 최저를 준비 안 하면 조금 어려운 구조가 생겼죠. 그리고 교과 전형이 좀 늘었습니다. 자, 이와야 됩니다.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종합전형이 올해까지 서류 100 플러스 수능 최저로만 선발했는데 종합전형 미래인재가 서류 전형과 미래인재 면접 전형 2개 쪼개졌습니다. 면접 전형 신설이고요. 서류 100은 9명, 수능 최저, 국수 영탐 4개 합 5입니다. 그 면접 전형 신설인데요. 1단계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있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화여대가 이렇게 서류 면접으로 선발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최저를 걸게 되면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걸었을 때 모집정을 다 못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아마 최저를 걸지 않을 텐데 내후년 가게 되면 최저를 걸 확률이 좀 있겠죠. 왜냐면 이화여대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아마 첫 해라 최저를 걸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최저를 다시 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화여대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안 된다. 내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설이고요. 논술 전형도 신설입니다. 이화여대가 몇 년 전에는 의대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논술 전형 폐지를 하고 내년에 다시 논술 전형 신설했습니다. 논술 100이고요. 국수영탐 4개합 5, 좀 센 편이죠. 입시결과 미래인재 서류는 최근 3년 동안 입시결과 봤을 때 대략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류와 면접 섞게 되면 좀 전형 요소가 하나 생기니까 조금 내신이 내려가지 않을까? 1.3 정도 제가 예상했고요. 올해 대비 내년에 입시 결과 변화 포인트는 논술 전형 신설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 전형 신설했다. 좀 많이 바뀌었죠. 또는 가천대 올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가천대 의대는 크게 바뀐 포인트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15명, 그 전에는 5명이었는데 10명 늘었습니다. 교과 100에 수능 최저는 세계 1등급. 가천의학학 33명, 서류 5배수예요. 의대치고 좀 배수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서류, 그리고 면접, 수능 최저 있고요. 논술 40명, 논술 100인데 수능 최저가 세계 1등급입니다. 근데 가천대 논술은 일반 논술은 아니고 이게 약술형 논술이라는 표현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 어택이 좀 있어요. 80분 동안 8문제 풀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가천대 홈페이지 올라가 보시게 되면 논술 가이드북에 맨 마지막에 의대 논술 문제 있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답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심할 뿐이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가천대 교과 학생부 우수자는 1.15 정도 예상하고요. 가천대 의학학은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0% 컷 기준 낮은 편이에요. 대략 2등급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가천대 의대는 변화가 없다. 아주대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15명 신설했어요. 국수 영탐 4개합 6이에요. 하나둘 정도 되겠죠. 종합 에이스 40명, 1당에 3배수 수능 추천 있고요. 논술 80에 교과 20. 아주대 논술은 일반 논술입니다. 입시 결과 에이스는 대략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고교 추천은 1.35. 올해 대비 아주대 의대 선발 방식 변화 차이는 고교 추천 교과 100 15명 신설입니다. 자, 인하대 변화 없어요. 왜냐? 올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무 바뀌었는데 내년까지 바꾸면 학생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인하대가 선발 방식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과 전형 지역균형 26명 작년에 비해 모집이 더 많이 늘렸습니다. 인하대가 의대 증원된 대학이잖아요. 교과 100 수능 최저는 세계 1등급. 종합 인하 미래인재 42명 서류 면접 선발합니다. 최저 없고요. 논술 70에 교과 30 수능 최저 세계 1등급. 지역균형은 한 1.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인하 미래인재는 입시 결과 보면 대략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 의대 변화는 없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변화가 많은 대학들도 보이고 변화가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교과 전형이 좀 늘었고 종합 전형에 넣은 대학은 없었죠? 그리고 논술 전형 늘어난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고1, 2 학생들은 내년 의대 입시 선발 변화를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게 힘을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질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서류나 내신이나 수능이나 여러 가지 등등.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전략을 조금 더 견고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세워보게 되면 내년 입시는 좀 수월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 의대 입시 정리해봤고요. 이 영상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 입시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